자,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라는 부분에서 임금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몇 년 전의 그 자료들을 봤습니다. TV 예능 프로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이제 취업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직원들에게 이제 임금에다가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의 20%를 추가로 얹어서 그렇게 이제 주고 있다.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지? 그래갖고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임금이 어떻게 됐냐면 매출에 16%, 그러니까 순수 임금입니다. 16%를 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은 제외된 거죠.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임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준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뭐 기업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익에 따라서.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8% 정도 임금을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냐 적냐라는 부분은 좀 이따 시간이 되면은 좀 설명을 하고요. 일단 어쨌든 그랬다고 치고요. 요런 상태에서 이 기업은 이제 창업 이래로 이제 매년 흑자를 받겠죠. 흑자를 받는데 주주에게는 배당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또 기질이 있죠. 일단 돈을 잘 버니까.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최초에 설립되는 주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돈으로 직원들한테 임금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망하면 결국에는 주주들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있을지라도 주주들끼리 이렇게 거래한 건데 그거는 생산성이 아니죠.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거는. 안 그래요? 주주에게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에는 직원과 노동자와 자본가, 그죠? 주주와 합리적인 공유, 이익 공유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 시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그런 기업에서도 일해보고 좋은 데서도 좀 일해봐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에 우리 시대는 참 안타깝게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노동적 대가는 최고로 받으려고 하고 상대의 노동적 대가는 좀 거저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지 않나.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 그죠? 그래서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해. 남자는 남자만 얘기하고 여자는 여자만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와 또 오너 또는 주주 그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또 역사적 문제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직원들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회사가 잘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제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신 분들도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요.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보세요. 저도 제 이력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우리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도 보면 서류가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기업에 다녔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장롱은 여느 또래에 비해서 기간적으로 볼 때에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하지는 않지만
약 10여 년 동안을 기간을 놓고 보면 정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요, 기업이 망해서입니다. 장롱이 다녔던 기업들은 이상하게 기업이 망해요. 그만큼 이제 볼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장롱의 이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향 지원했던 곳이 엉망진창이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을 다녔어요. 그래서 기업이 왜 망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몸소 경험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 망했고요. 파산 났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도 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장롱이 경력 5년 차에, 그 다음에 해당 직무에, 직접적 직무에 관련된 이 전공,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을 또 5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도 있고요. 산업경력 5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 월급이 얼마였느냐? 이때 당시에 그 신입사원 때였죠. 5년 전인, 그 당시에 5년 전인 신입사원 때에 봉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었습니다. 주말에 안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는 이제 스카우트제의로 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지인들 소개로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할 때 지인들 소개로 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잘못하면은. 어쨌든 지인 소개로 갔어요. 갔는데 하루에 근무 시간 16시간. 거짓말 아닙니다. 제조업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20년 전에 제조업에서 근무했던 분들은요, 야, 16시간이 일한 거냐? 나는 24시간도 일했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60년대 봉제공장 있죠? 3일씩 막 밤새고 막 일 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에 비하면 뭐 16시간은 껌도 아닙니다. 지금은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래서 16시간 동안 근무하고 주말에 다 나가고요. 365일 주말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나가서 한 달 월급이 12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도 안 되죠? 이거 실제 100%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솔직히 이렇게 돈 주면 일해요? 애사심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냥 마지못해서 갈 데는 없고, 그렇다고 이거 갖고 내 인생을 몸바쳐 일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덜렁덜렁 다닌단 말이야. 출퇴근 가방 들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에 짱박혀서 자고, 위에서 업무 지시 들어오면은 막 힘들다고 개기고, 문제 생기면 전부 다 남한테 떠넘기고, 이런 게 이제 엄청 심했어요. 그래갖고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마 이런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와, 맞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인간 사회는 뭐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죠? 아마 특히 이제 영세한 업체들이 가장 많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물론 이제 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요. 못 버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근데 이제 돈 잘 버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직원들이 여기 있겠나? 그죠? 다 나가지. 여기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붙어서 이제 일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같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여기 망하고 나서 이제 이쪽 대기업으로 넘어갔었는데, 대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신입사원 연봉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금 높다고 하는 은행업들이 연봉이 2,700인가 그랬어요. 신입이요. 근데 얘네들은 연봉이 아니고 기본 본봉이지. 그죠? 기본 본봉이 3천이고 여기에 성과급까지 고려를 하면 5천이 넘어가요. 대리급은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알이었죠. 거의. 그랬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자, 돈을 잘 줘. 회사에서 노력한 만큼 진짜 보상이 잘 나와요. 보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애사심이 투철해. 애사심이 투철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돈 벌는지 알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게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기업이 영업하다 보면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비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그러면 무시해버려. 똘똘 뭉쳐서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불매운동이 막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매운동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불매운동이 막 터져버리고 또 직원들은 적은 거야. 그죠? 5천만 원 받았는데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7천만 원 올려주세요. 1억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또 투쟁을 하고 그럼 또 회사는 직원들한테 잘해주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또 잘해주고 그죠?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회사가 돈이 잘 버니까 조금씩 빼먹어도 티가 안 나죠? 열심히 빼먹어 직원들이 그죠? 그리고 회사에 이렇게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사무용품 있잖아 막 집에 갖고 가 그죠? 그럼 없어서 또 사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돈 못 벌어도 문제고 많이 벌어도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기업들을 다녀봤지만 좋은 직장은 좋은 회사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만났고 그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고 등등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에는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좀 보여지는데 회사마다도 죄다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어떤 회사는 좋은 회사가 되는 거고 어떤 회사는 나쁜 회사가 되는 거고 또 회사가 좋지만 또 직원들마다도 또 그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또 나쁠 수 있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상사와 관계가 안 좋아요. 회사는 정말 좋은데 상사와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사람들은 상사를 욕할까요? 회사를 욕할까요? 싸잡아서 욕하죠. 특히 신입사원들은 그래요. 그 아직 이렇게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부서든 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관리자가 뭐 꼰대적이고 또는 너무 억압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마치 회사에서 시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경력직이 좀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을 거 아니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 이제, 요게 회사 전체의 분위기인지 아니면 직원의 문제인지 등등을 아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롱은 기업 분석할 때에, 직원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듣지는 않아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주변에 보면 뭐 친구의 친구 그래가지고 친구가 어떤 회사 다니는데, 우리 회사 주식사 엄청 좋아. 또는 우리 회사 너무 나빠 사지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액면 그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18%에 대한 노동 임금과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경제편에서. 요거는 이제 외적인 이야기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입니까? 2006년도 전이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조업이 임금이요. 매출 기준 임금 해가지고 3%였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평균이 그랬어요. 대기업 뭐 등등등 3%였었는데 이 기업이 그냥 기업 얘기할게요. 뭐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완성차 업체들. 그때 당시에 이제 3% 정도 범위에 있었던 것이 지금 한 13% 정도 돼요. 이건 얘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도 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동차는 여전히 똑같잖아요.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과거에는 3%였고 지금은 13%였을까? 하청업체들을
압박해서 그랬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3%에서 13%로 인상이 됐죠. 비중이 커졌습니다. 여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 과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도 이게 에너지 비중이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있어야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은 좀 오르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장기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고스란히 인건비로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부품값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올랐고 그것이 이제 매출에 반영이 돼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좀 따져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과정 여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3%에서 13%로 늘어났어요. 그쵸? 늘어나는 만큼 어떤 기업은 주주들에게 그만큼 보상을 적게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기업마다 좀 다른데요. 평균으로 따지면 주주들의 배당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는 이 직원들한테 18%의 인건비를 주고 여기에 추가로 영업이익을 20%를 줘버린다. 근데 이 회사는 배당을 안 줬다. 라고 하니까 야 이거 주식 투자하면 안 되네? 이거 다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기업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적다고 하지도 않아요. 주관적이죠.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 주관적인데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들의 배당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건비가 3%에서 13%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주주에게 줄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늘린 기업들이 평균적으로는 조금 높아요. 높지만 그래도 절대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낮다. 그런 해석들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좀 발전의 인식은 있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인건비 인상이 더 컸죠. 주주들에게 보상 요소보다는. 이게 이제 장롱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늘어났지만 여전히 주주들에게 이렇게 보상 체계가 등한시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서 이런 어떤 발전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선 정도가 합리적인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직원과 그 다음에 이제 사주, 그 오너, 종속관계, 우리가 노예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뭐 노비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죠? 양반과 상놈 뭐 이런 어떤 종속관계가 그 어떤 틀에서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제법 많았고 그런 어떤 상하관계, 존속관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공생관계가 아닌 그죠? 상하의 어떤 그런 이제 종속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가 전쟁 터지고 그죠? 부랴부랴 그냥 어떤 국가 재건 과정이 있으면서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철학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물론 이제 노동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서 많이 이제 인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다니던 20년 전의 이 그 노동 문화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겠지만 솔직히 그때에서 비교해 보면 진짜 좋아졌어요, 지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하청업체들 그죠? 이런 데는 여전히 심각한 종속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사주를 이해를 하고 사주들은 노동자들을 이해한다면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보상 체계에 대한 어떤 균형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우리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재, 그 다음에 돈, 투자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네 번째는 제도, 정책입니다. 정치죠. 이게 균형에 맞아야 기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그 기업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기업은 이 네 가지의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죠? 돈과 인재, 이 노동자고 이게 이제 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관계가 서로 협력 관계에 있을 때에 가장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어떤 기업은 이 노동 파업 없이도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협력 관계에 잘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죠? 그래요. 이제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것을 이제 요구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관계가 있는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겠죠. 이 네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여기는 평화로운데, 이제 요게 안 따라주는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러긴 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완벽하게, 이렇게 궁합이 맞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기업은 극히 좀 드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를 잘해주는 기업이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해주는 기업이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형평성에 맞게, 환경에 맞게. 기업이 돈 못 벌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복지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쵸? 직원도 일자리를 빼앗기는 구조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하는 입장에서는 돈 잘 버는 회사가 결국엔 내 임금을 결정한다고 보셔야 돼, 일단은. 그죠? 근데 돈 잘 버는 회사는 그만큼 인재들이 있을 거고, 내가 그 정도의 이 조직의 어떤 평균화를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좀 하향 조정하거나 상향 조정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역량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기업에 들어가는 게 맞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향 조정을 갔던 거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좀 불만이 있어도 내가 못났는데 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적은 월급을 줘도 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을 다니고 경험을 해보니까, 아, 좋은 기업이 어쩌고 나쁜 기업이 어쩌고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쌓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있겠죠. 하지만 기업이 망하고 안 망하고 또 많은 또 요인들이 또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전제되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경험을 조금 더 했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언적 차원에서 이제 또 가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기업은 막 직원들한테 막 잘해주더라.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 같다.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세상 이치가. 오히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직장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되게 억압적이고, 그죠?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또 주주한테 또 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취 수준일 수도 있잖아요. 노동 착취 정도 수준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최대한 노동의 에너지를 뽑아먹고, 필요 없으면은 버리고, 그래서 이직률이 지나치게 높고, 그쵸? 근데 이익은 나고, 그 돈이 이제 주주한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상대적이긴 하겠죠. 그 보상책이라는 부분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업 분석할 때 임금편에서 또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직률이에요. 이 이직률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근속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속연수를 우리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그 기업의 근속연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대부분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속연수가 높으면, 이 회사는 그만큼 회사가 좋으니까, 그만큼 이제
오래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 회사는 좋은 회사.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근속연수가 높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작은데 관리자들이 되게 많아. 그죠? 그러면 관리자들 중에서는 열심히 자기 몫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막 이렇게 부려먹는 그런 좀 그런 그 관리자들도 있어요. 그쵸? 나도 신입사원 때 개고생했어. 나도 관리자 됐으니까 좀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마인드로 임금은 더 받아가면서 직원들한테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의 이직률은 뭐 높아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직률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이제 생산성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새로 들어오면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규정해 버리게 되면 이제 또 틀에 박히죠. 그래서 또 이제 다 달라요. 근속연수가 높은데 나쁜 기업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좋은 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원래 습성상 이직률이 높은 그런 직종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단순 근무제예요. 그죠? 노동의 부분이 그냥 단순 노동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돈을 조금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회사는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은 잠깐 거쳐가기는 딱 좋아요. 그죠? 일도 단순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임금 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이 먹고 그럴 때 이제 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충 일하다가 다른 데로 이직하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직률이 많아지는 거죠. 가지각색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의 숙련된 기술을 필요하는 데인데 이직률이 높다. 그럼 또 문제고요. 또 동종업계의 임금의 어떤 그 평가를 했을 때 제법 그래도 임금을 주는데도 이직률이 높다면 거기 사람의 댐댐이의 문제일 거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표면적으로 이 회사는 월급 많이 주니까 좋은 회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부 자료들을 놓고 좀 비교 분석을 하면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재료를 소재를 가지고서는 이제 컨텐츠를 한 것도 같이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임금의 이익의 20%를 추가로 성과급까지 줘버리면 야 저 회사는 엄청 좋은가 보다. 그죠? 이 직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네. 저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장동에 이제 좀 안을 들여다봤더니 배당도 안 주고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과도하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쏠려 나가면은 투자도 못하게 되는 부분이 또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이런 표면적인 어느 하나의 단적인 예가 좋은 기업을 규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선정을 했습니다.